그런데 놓치는 게 뭐냐? 이런 하락장에서는 시장의 평균과 산업의 평균이 동시에 하락한다는 겁니다. Let's go. 안녕하세요, 여러분. 2부로 돌아왔습니다. 범성공자입니다. PR에 대해서 이제 1부에서 설계를 드렸죠. 아시는 분들은 아마 건너뛰었을 텐데 2부에서는 이제 왜 제가 이 PR이 하락장에선 절대 보면 안 되는지에 대한 강조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PR에는 이 프리미엄과 디스카운트가 있다는 것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프리미엄과 디스카운트의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엄을 받는 기업을 보면 실적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프리미엄을 받죠.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 간에도 비교를 한다고 할 때 음식료와 아까 화학을 비교하잖아요. 음식료는 안정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PR이 상대적으로 높고 화학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낮기 때문에 PR이 낮은 경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성장성이 높다. 뭐 애플의 주식과 삼성전자의 밸류를 비교해보면 밸류가 확연히 높습니다. 애플이. 그 이유는 성장성 측면에서 완전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재무 건전성이 탄탄하다. 또 경영진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아니면 금리의 하락기였다. 또는 주주 환원 정책이 좋다. 이럴 경우에는 PR 프리미엄을 받게 되겠죠. 반대의 경우 디스카운트를 받는 경우는 실적 변동성이 상당히 크거나 역성장하거나 재무 건전성이 좋지 않거나 경영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거나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는 PR이 디스카운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PR을 적용해 본다고 하면 시장의 평균 PR을 먼저 구합니다. 뭐 코스피는 12배다. 아니면 뭐 코스피는 10배다. 이런 식으로 먼저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산업의 평균 PR을 생각해 봅니다. 뭐 화학의 업종의 평균 PR은 몇 배다. 음식료의 평균 PR은 몇 배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시장 평균 대비해서 산업이 얼마 정도 이제 프리미엄을 받냐, 디스카운트를 받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있거든요. 또 산업의 상황에 따라서 약간 바뀌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생각을 하고 산업을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특정 기업이 이 산업 평균과 비교했을 때 어떤지를 다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A 기업이 있다고 할 때 PR이 6배라고 하면 산업이 12배일 때 이 A 기업의 PR이 6배면 일단 싼 거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산업 평균보다 싼 거잖아요. 그런데 성장성조차도 A 기업이 50%, 산업은 15%라고 하면 이 A 기업은 성장성도 높은데 PR은 낮죠. 이런 경우에는 정말 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성장성은 더 좋은데 평균보다도 이 PR이 낮기 때문에 그렇죠. 기아를 예로 들어 드릴게요. 기아가 디자인 경영을 하면서 기업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기업의 매출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익도 당연히 좋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2009년에 순이익은 1.45조 원 정도를 기록했고 2011년에는 순이익이 3.5조 원으로 이익이 2배가 성장합니다. 그런데 주가는 보시면 2009년 3월부터 2011년 4월까지 2년 정도 기간에 무려 주가가 12배가 올라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이익의 성장 대비해서 PER이라고 하는 이 수치가 빠르게 더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좋고 상승장일 때는 어떤 일이 나타나냐? 이익이 성장하는 것 곱하기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곱해지면서 주가가 급등하게 된다는 거죠. 텐베거는 보통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단순히 이익이 성장하기 때문에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이익 성장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동시에 땡겨져 오면서 주가가 급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썸네일에서 PER을 하락장에서 제발 보지 말라라고 강조했잖아요. 이 이유는 이제 반대 하락장에서의 영향 때문입니다. 보시면 하락장이라는 건 보통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 시장을 말하죠. 그래서 실적의 하향 조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실적의 역성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뭐가 나타나냐? 밸류 프리미엄이 있던 게 사라집니다. 밸류 프리미엄이 사라져요. 오히려 밸류의 디스카운트가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성장의 속도가 성장을 하지만 성장의 속도가 느려져도 주가는 급락합니다. 왜냐? 이 밸류 프리미엄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금리가 높은 시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가 또 일어납니다. 그런데 보통 하락장이라고 할 때 경기 침체 전에 금리가 높은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상대 비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PER을 볼 때, 이 산업 평균이 12배인데 이게 8배니까 싸다. 그래서 올라가야 된다. 이런 논리를 자주 편단 말이에요. 그런데 놓치는 게 뭐냐? 이런 하락장에서는 시장의 평균과 산업의 평균이 동시에 하락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하락해요. 그러면 산업의 평균이 12배에서 뭐 10배, 9배 이렇게 떨어진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 기업이 8배라고 하는데, 8배였는데, 이게 9배까지 올라가는 건 별로 의미가 없죠. 그리고 이 8배였다는 것 자체도 또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 비교일 때, 특히나 하락장에서 PER이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가야 돼가 아니고 반대로 올라갔던 기업이 내려오면서 지금의 이 기업의 가치마저도 같이 끌고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기아차를 봤을 때 상승장에서는 어땠어요? 그래서 기아차 상승할 때 주가 이익이 성장하면서 주가의 레벨, 그러니까 PER의 레벨이 같이 올라가니까 주가가 곱하기로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락장에서는 반대죠. 2012년 5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무려 6개월 동안, 고작 6개월 동안 주가가 마이너스 44%나 하락합니다. 거의 반토막이 나와버렸죠. 근데 순이익을 보면 2012년 3.8조 원, 3.86조 원, 2013년 3.82조 원, 순이익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아요. 영업이익을 보더라도 고작 10% 낮아졌습니다. 그런데도 2012년 5월 6개월 동안 무려 마이너스 44%가 빠졌다고요. 왜? 미래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하향이 되고 밸류에이션, 아까 말했잖아요. 이익이 정체만 된다고 하더라도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떨어지면서 주가는 급락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미래 이익 하향과 밸류 디스카운트가 곱하기가 되면서 주가 급락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다? 하락장에서는 PER 순이익 계산해가지고 다른 기업 대비 싸다, 다른 산업의 기업 대비 싸다, 시장 대비 싸다, 이 논리가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익이 하향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을 상당히 많이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PER이 싸다는 것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락장에서 접근한다 그러면 PER이 싸다가 아니고 확실하게 이 기업은 다른 기업과 차별화돼서 성장이 나온다. 그 자체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락장에서는 이 기업이 상대적으로 수익이 잘 나고 싸다. 이 논리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익이 하향할 때 이렇게 곱하기로 해서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하락장에서 순이익을 추정을 해서 산업 평균과 비교한 뒤에 밸류가 싸다고 이것을 사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투자 실패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설사 이 기업이 혼자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 평균이 내려오고 산업 평균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주가가 부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통은 다른 산업은 다 빠져도 이 기업은 계속 버틸 거야 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1년, 1년 반 버틴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기업의 주가가 빠지거든요. 그러면 그게 정당화됩니다. 과거에 이게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 보세요. 실적 계속 좋다고 말했었잖아요. 애널리스트가. 실제로 실적도 몇 분기 좋았어요. 근데 결국은 꺾여버렸잖아요. 그런 경우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PER은 멀티플은 상승장에서는 오히려 상승 효과를 굉장히 극대화시켜주는 효과를 갖고 있고 하락장에서는 하락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PER을 보면서 PER 높아지는 걸 기대하고 하락장에서는 PER을 보면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